자, 주말을 달구는 정치권 쟁점들 짚어봅니다. 차재현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송국건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로 6.3 지방선거 25일 남았습니다. 최대 격전지부터 한 곳씩 짚어볼 텐데요. 먼저 부산으로 가봅니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3파전을 벌이고 있는 이 민주당 하정우 후보,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자신이 부산의 발전을 이끌어낼 적임자라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직접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형님. 나이 변했네. 13기. 아유, 형님 반갑습니다. 뵙겠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형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형님. 어버이날 맞아서 제가 한번 올리겠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꼭 살려주십시오. 저는 한 10번 더 올 거예요. 자주 오겠습니다.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피부도 아이리 좋아요. 잘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3파전 속에서 민주당 하정우 후보는 북구를 AI 교육 1번지로 만들겠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다.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조금 전부터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줄곧 자신의 승리가 보수 재건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새 후보의 공약 어디가 좀 방점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저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지금 말씀 속에 저는 그 방점이 다 녹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하정우 수석 같은 경우는 청와대 AI 수석을 지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말 그대로 지금 AI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네. 자신의 공약 중에 하나가 부산 북구를 AI 교육 1번지로 만들겠다. 그거는 결국은 이런 AI의 이 공약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그러한 이 환경 속에서 북구를 발전시키겠다는 그 의지를 담아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박민식 의원 같은 경우는 바로 지역이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누구보다도 이 지역에서 잘 안다는 것이죠. 본인이 이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선 의원을 지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역의 민심에 밀착해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생각을 누구보다 잘 반영해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는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동훈 후보의 지금 키워드는 한마디로 보수죠.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북구 선거에 출마를 했지만 단순하게 북구라는 이걸 넘어서 결국은 지금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이후에 펼쳐지는 이 새로운 하나의 보수 재건의 과정에서 분명한 주도권을 쥐고 나가는데, 그 바탕에 부산 북구 주민이 같이 힘을 모아달라는 일종의 큰 정치론을 외치면서 이번 선거에 임하는데, 각자의 이 방점이 다 다르긴 합니다만 과연 북구 주민들이 어느 쪽 말에 귀를 기울일지를 우리가 지켜볼 한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부산 북구 갑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유일하게 승리한 부산 지역구인데요. 민심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아직 나이도 젊고 또 내가 또 이렇게 지금 현 대통령을 많이 지지하는 길을 알아야 됩니다. 골목골목. 일 잘했습니다. 일을 너무 잘하고. 빠른 소리를 제일 많이 했다. 그 장관 시절에 그걸 쫓아냈으니까. 메타보이스 리서치랩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하정우 후보는 37%,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26%, 한동훈 무소속 후보는 25%입니다. 하정우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상황인데요.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평론가님? 일단 현재까지는 민주당이 우세하죠. 저 지역이 전재수 의원 지역이었고, 전재수 의원이 지난번 총선 때 부산의 18개 선거구 중에서 유일하게 민주당이 가져갔던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민주당 세가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하정우 후보가 앞서서 또 달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선거를 하면 크게 한 세 가지가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네. 하나는 뭐냐면은 인물하고, 그다음에 구도하고 발음입니다. 네. 그런데 이 세 명의 후보를 보니까 딱 하나씩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인물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아무래도 대권 주자까지 됐으니까 인물을 부각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다음에 이 구도를 보면은 하정우 후보가 현재 절대 유리하죠. 현재로서는. 왜냐하면은 보수가 두 사람이 출마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바람으로 보면은 지금 최근에 어떤 공소 취소 특검에 대한 역풍 이런 걸로 인해서 국민의힘 바람이 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부울경을 중심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분석대로라면은 여기는 또 박민식 후보가 우세한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을 본인들이 세 가지 핵심적인 선거 구도, 선거의 변수 중에서 하나씩을 차지하고 있는 이 구도를 언제까지 그 선거일까지 25일 동안 끌고 갈 수 있느냐, 그리고 또 다른 곳에 대한 저 장점을 흡수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막판에 후보 단일화가 변수로 남아있는 끝까지 저는 이거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지지율 조사를 본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구조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판세가 지금 나름대로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 하정 후보의 일강에 지금 국민의힘의 박민식 그리고 무소속의 한동훈 후보가 쫓아가는 이중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자체는 소위 같은 뿔을 갖고 있는 보수 후보 두 사람이 분열되어 있는 이 상황이 상당히 절대적으로 이런 구도 자체가 민주당 하정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선거 끝까지 갈 수 있느냐의 부분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수 후보 간의 단일화 자체가 네. 쉽지는 않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무래도 일단 이 지금 보수 후보의 지금 분열은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국민의힘의 노선을 둘러싼 문제잖아요. 이 노선의 둘러싼 이 견해차가 사실은 그것이 하나로 단일화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 하정우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손쉬운 싸움을 갈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하정우 후보가 정치 초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정우 후보의 이 등판을 계기로 해서 몇몇 이 말실수, 행동 실수에 대한 상당한 또 이런 역풍이 잠시 일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극복을 하면서 이 지금 정치 초짜로서의 예상할 수 있는 변수들을 얼마만큼 잘 관리할 수 있느냐가 향후 이 승패를 또 좌지우지할 하나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여론조사마다 수치나 추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강이중이란 표현은 이차 교수님 개인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부산 북구 갑의 최대 변수는 역시 보수 후보들의 단일화 여부인데요. 박민식 후보는 단일화는 절대 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선을 그었고요. 한동훈 후보 민심 앞에서 정치공학적 문제는 뒷순이다 이렇게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 보수표 분산 우려가 커질 경우 막판에 극적인 단일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단일화의 키는 국민의힘이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단일화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정당 차원에서 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후보 차원에서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런데 정당 차원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는 절대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연대라는 것이 다른 정당하고 하는 선거연대하고 이 제명을 당한 사람하고 선거연대하는 것은 다르다. 이 말은 절대 한동훈 후보와는 단일화를 정당 차원에서 할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럼 박민식 후보가 후보 차원에서 단일화 할 것이냐. 박민식 후보도 지금 단일화 가능성은 제로라고 하고 있어요. 물론 정치가 끝까지 가봐야 되기는 하지만은 그런데 지금 선거를 전략을 보면은 단일화를 포기한 뜻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사이 전략이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40%, 20%로 하고 누구든지 40%로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심지어 오래된 이야기지만 87년 대통령 선거 때 노태우 후보가 4강 구도에서 30%대로 당선이 됐거든요. 예.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은 후보 간의 단일화도 지금 상당히 또 감정도 격해져 있어요. 양쪽이. 후보 간의 단일화도 좀 가능성이 낮다고 보면은 전반적으로 단일화보다는 3파전이 끝까지 갈 가능성이 저도 높다고 봅니다. 네. 하정우 후보, 이른바 손털기, 오빠 호칭 논란 등 호된 신고식을 치렀던 것도 다뤄보겠습니다. 하 후보는 주민들이 이해하고 격려해준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논란이 해소됐다고 보는 게 맞을지 일단은 어느 정도 상당하다니까 일종의 논란이 좀 해소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우리가 지금 이 판세를 이야기하면서 하정우 후보가 상당히 앞서간다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이 여러 가지 구설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정치적 후폭풍은 나름대로 잘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하정우 후보가 이 문제가 됐던 이 지금 손털기 논란과 관련해서 관련된 상인을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했다고 그러고 또 오빠 호칭 논란과 관련해서도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사과를 했다고 하거든요. 거기다가 더해서 이 일종의 이 정치 초짜다는 그런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자신이 북구 사람이고 특히 서민의 아들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자신의 어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자신의 어머님과 찍은
사진을 지금 SNS상에 올렸는데 어머니가 지금 시장에서 자판을 깔고 아들을 키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이 서민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서민의 삶을 체감해온 유일한 후보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상당히 지역 민심이 밀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하나는 상당히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한민국의 AI의 정책을 총괄하는 그 정도의 자리까지 갔다는 소위 말하는 개천용 서사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나름대로는 강세를 계속 이어가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정치 초짜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했던 몇 가지의 실수들이 그 정도까지는 애교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행보들을 과연 하느냐 못하느냐 그만큼 정치적인 이 여러 가지 변수를 잘 관리할 수 있느냐가 최대의 선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눈길을 끄는 건 박민식, 한동훈 이 두 후보가 바로 내일이죠. 한날 1시, 오후 2시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연다는 점입니다. 불과 도보 10분 거리로 알려져 있는데 박 후보 측에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중진들이 총출동하는 반면에 이 한 후보 개소식에는 후보가 만류했기 때문이죠. 친한계 전원이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보수 민심을 잡기 위한 주도권 경쟁에는 이런 선거의 풍경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세력 싸움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양쪽에서 서로 우리가 먼저 시간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어느 쪽이 먼저 잡았든 간에 나중에 거기에 같이 하기로 결정을 한 쪽에서는 아마 세력 동원에 자신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지금 세력 동원이 어떻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이제 기선 제압을 위한 세력 동원인데 하나는 이제 시민들이 모이는 것인데 한동훈 후보는 그 전부터 계속 저기에 상주를 하고 있었고 또 위더훈이라는 팬클럽이 있지 않습니까? 팬클럽이 저번에 서문시장이나 구포시장 갔을 때도 팬클럽이 많이 왔어요. 다른 지역에.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세력 가설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는 저기서 2번이나 당선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조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부산 지역의 또 다른 지역의 당원들도 끌어올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세력 대결을 벌일 텐데 그 세력 대결 하나하고 하나는 현역 의원들입니다. 현역 의원들인데 말씀하신 대로 박민식 후보 저 개소식에는 이 지도부들이 대거 가죠. 당 지도부가 대거 가서 지금 조금 전에 바람 이야기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일부 친한계가 한동훈 후보 개소식에 간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진종호 의원이나 이렇게 한두 사람 정도가 나왔지만은 한동훈 후보가 단톡방에 참석을 자제를 시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친한계 쪽은 가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장동혁 지도부가 가는 저쪽에서 좀 힘을 받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면서 후보뿐 아니라 후보의 배우자들도 바빠졌습니다. 특히 격전지를 중심으로 후보 배우자들의 지원 유세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략이 뭔지 전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북가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흰색 셔츠를 맞춰 입은 배우자 진은정 씨와 큰절을 올립니다. 저 한동훈입니다. 제가 제 안사람이랑 같이 왔습니다. 저희가 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한 후보가 부부 동반으로 공개 석상에 나온 건 정치 입문 이후 처음입니다. 경쟁자인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배우자 배정혜 씨도 아내라고 적힌 빨간 옷을 입고 함께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아내 문예정 씨도 등판했습니다. 문 씨는 정 후보에 앞선 3차례 구청장 선거에선 지원 유세에 나서지 않았는데 지난달 배식 봉사를 시작으로 공개 행보를 늘리고 있습니다. 중에서 원하는 부스 7개 부스를 체험해 주시고 지난해 특별 사면된 정경심 교수도 남편 조국혁신당 후보가 출마한 평택을 지역 종교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 공개됐고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의 배우자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한번 지나가고 나면 나경원 왔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판단 한번 해보이소. 과거엔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의 딸 윤세인 씨,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씨의 지원 유세가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유권자에게 친근함과 진정성을 강조하기 위한 선거 전략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자,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지방선 후보 배우자들이 등판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 정치 입문 처음으로 배우자 진은정 씨가 공개석상에 나왔고요. 박민식 후보 배우자
또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배우자도 시민 접촉을 늘리는 모습인데요. 이번 선거에서 배우자 효과 혹은 반대로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 있을까요? 저는 그 가능성을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이제 역대 선거에서 보면 후보자 혼자 선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상 하던 이야기가 선거는 비즈니스 패밀리라고 그러는데 네. 그건 모든 후보에게 공통된 사항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우자가 직접 열심히 뛰느냐 안 뛰느냐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어떤 식으로든 배우자의 그 내조가 없이는 사실 당선하는데 상당히 힘든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모든 후보가 똑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걸 통해서 이 후보의 경쟁력을 배가시킬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는 고개를 갸웃거립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부산 북구가 상당히 처음이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자신의 아내가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에 재직하고 있는 변호사인데 같이 함께 내려와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 입장에 진정성이라는 차원에서 새롭게 바라볼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금 서울시장 후보입니다만 그 전에 구청장 선거에서는 지금 리포트에 보면 배우자가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나선다는 그 자체가 이번 선거에 임하는 또 정원호 후보의 또 다른 각오를 볼 수 있다. 네. 그 정도의 차원 정도로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지방선거의 또 다른 격전지 대구로 가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박빙이란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의 목소리 듣고 짚어봅니다. 대구를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데 보수의 심장을 지키다가 대구의 심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대구 모르십니까? 아무리 공장이 말하면 시민들이 지금 죽어갈 판인데 그걸 다 제 후배들 아닙니까? 저희 선을 사람들은. 네. 국민의힘 계속 한나라당 찍었는데. 실망인데 추경호 이제 정신 바짝 잘하려고 잘은 좀 잘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응원하고요. 안 그러면 오늘 투표 안 해요. 자, 한번 보소. 잘하게 안 생겼습니까? 잘해가지고 경제도 살리고 또 국민의힘도 제대로 돌아가도록 좀 하이소. 그러려고 제가 이제 나왔으니까. 맞지? 원래 시장 와가지고 손 제일 오래 잡은 분인데. 자, 메타보이스와 리서치랩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40%,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41%로 나타났습니다. 5차 범인의 초접전인데요. 초반엔 김부겸 후보가 좀 분위기를 주도한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렇게 흐름이 달라진 배경 뭐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초반에는 이진숙, 주호영 두 사람 컷오프한 그 파문이 일어났죠. 예. 네. 파문이 일어나서 어수선한 상황이었는데 일단 추경호 후보가 그 후보로 확정이 되면서 이제 보수 결집하는 그런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오차 범위 안에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데 대구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을 뚜껑을 열어본 결과하고 그냥 바로 대입시키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김부겸 후보가 2016년에 대구에서 한번 수성갑에서 당선이 됐거든요. 그리고 2020년에 다시 수성갑에 나왔는데 그때 도전을 했던 인물이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의원이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투표 직전까지는 정말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다. 지금처럼. 네. 지금처럼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그때 주호영 의원이 한 20%포인트를 이겼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숨어있는 표가 얼마나 될지, 소위 말하는 사이보수 표가 얼마나 될지가 관건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은 김부겸 후보에게 유리한 건 대구 경북 통합 같은 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할 수 있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설득력이 있을지가 문제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동안 분열이 돼 있었는데 컷오프 됐던 주호영 의원이 어제 총괄선대 본부장을 맡겠다고 했어요. 대구에. 네. 그것이 이제 하나를 이제 뭉치는 그런 효과하고 정부 여당의 예산 지원 효과하고 어느 쪽을 유권자들이 받아들일지가 관건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추경호 바람, 이른바 추풍이 분 이유를 일각에선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 결집을 하게 만들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일리 있는 분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그러니까 공소취소 특검법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공개적인 입장을 밝혔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기와 절차를 나름대로 좀 더 수기를 하라고 해서 사실상 지방선거 이전에 추진하던 그 동력 자체를 끝을 버렸는데 그렇게 청와대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던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위 영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세가 결집하는데 그 바탕에
방금 말씀하셨던 공소취소 특검법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 현지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 중에서 바로 보수의 심장인 이 대구시 뛰고 있는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 민주당 네.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는 고생하고 있는 동지들을 버릴 셈이냐고 하면서 사실상 이 공소 취소 특검법에 대한 정치적 태클을 걸었던 부분들도 따지고 보면 그만큼 상당한 위기감이 있었다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자고 한다면 일단 여건은 일단 이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 공소 취소라는 내용까지 바꿀지는 좀 더 지켜볼 대목이긴 합니다만 네. 그만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사실 그 이전에 보수의 위기였던 첫 번째 문제가 소위 말하는 전륜이라는 당의 노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 유권자들이 실망했던 부분까지 만약에 바로잡지 못한다고 한다면 공소취소 특검법에 따른 반사의 이익도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